파친코 여러분 애플 TV에서 파친코 보셨나요? 어떻게 살았을지. 험해요. 왜 그래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정도로 완전히 푹 빠졌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작품이 소설로 나올 때가 있고 영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소설부터 봐야 돼요. 무조건 원작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 영상을 보고 소설을 보면 그 영상에 내가 갇혀버려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주인공은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갇혀버려요. 그래서 상상력이 제한돼서 되게 훨씬 재미없어요. 근데 소설부터 읽게 되면 이 소설의 주인공, 소설의 어떤 상황들을 완전히 몰입한 다음에 영상을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네 라고 훨씬 재밌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플 TV 영상을 보기 전에 바로 파친코부터 구입을 했었죠. 원래 같으면 평균적으로 한 20권 정도를 읽는 편인데 지난달에는 집중적으로 읽은 책이 10권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파친코를 일주일 동안 반복해서 이것만 읽었거든요. 그만큼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 읽고 그 다음날 이거 읽고 또 반복해 또 다음에 이거 읽고 이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이 책만 읽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책은 일단 너무 흡입력이 대단하고요. 이 작가가 이민진이라는 작가인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예요. 근데 이 재미교포가 대학교 때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일본에 살고 있는 한인들, 그러니까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제일교포들의 삶이 차별이 굉장히 많아요. 제일교포인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이 졸업 앨범에 친구들이 조센진 꺼져라 너희 나라로 가라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자기가 대학 때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너무 오랫동안 남았던 거예요. 자기 또한 아마 재미교포였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또 일본계 미국인인데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일본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을 지켜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때 많이 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대학교 때 느꼈던 그 마음 덩어리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결국은 소설로 품어냈는데 이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교훈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재미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었대요. 부산의 영도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일본의 오사카에 이르기까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어떻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제목이 빠친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자이니치들이 실제로 일본에서 빠친코를 많이 한대요. 근데 그 빠친코를 많이 하는 이유는 워낙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기가 힘들고 나름 부를 이룰 수 있는 경로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빠친코였기 때문에 이 제일교포들이 빠친코에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빠친코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도박이잖아요. 인생은 도박이야 라고 할 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성공할 확률이 되게 낮죠. 그런 것처럼 제일교포의 삶도 그래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게임의 확률처럼 잘 될 확률이 희박하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은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선자의 삶이 그 인생의 굽이굽이 역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를 한번 보고 있으면 꼭 그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읽어도 충분히 너무나 감명 깊은 이야기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고민할 만한 포인트가 많은 소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빠친코의 주인공은 선자예요. 선자. 근데 이것도 약간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1화가 번역됐을 때는 순자라고 번역이 됐었대요. 근데 이 이민진 작가가 순자 아니야, 선자야, 선자라고 번역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선자로 바뀌었단 말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 아버지가 책에서는 언청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윗입술이 이렇게 갈라진 사람을 뜻합니다. 아버지가 언청이라는 것도 차별 속에서 이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유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시대에는 아이들이 죽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 선자 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외동딸이야. 그래서 굉장한 사랑을 받고 컸어요. 어머니가 하숙집을 하면서 영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요. 애플 TV에서는 이민호가 연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뭔가 부의 냄새가 철철 나는데 이 남자가 뭔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이 남자랑 뜨밤을 보냅니다. 뜨밤을 보내고 난 후에 임신을 하게 돼요. 선자가. 임신을 한 다음에 말을 해요. 저 임신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나쁜 놈 고한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몰랐어? 나 와이프가 있어. 애도 있는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어차피 나 딸밖에 없었어.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을 낳아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집도 지어주고 네가 첩이긴 하지만 내가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게 해줄게 라고 하지만 선자는 선택합니다. 내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 순 없지.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더라도 그렇게 숨어서 살진 않겠어. 꺼져. 라고 하면서 고한수를 버립니다. 고한수를 버리고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나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로 태어나면 사회적인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 완전 이 사람한테 빠졌어요. 애플 TV에서도 나오는 백이삭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백이삭이라는 사람은 이름에서도 이제 느껴지지만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가르침대로 내가 당신의 아이에게 내 성을 주겠어요. 나랑 결혼을 해서 우리 내 친형이 있는 오사카로 갑시다. 거기 가서 우리 살아요. 라고 해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순탄할 수가 없겠죠. 내가 아무리 그냥 무난하게 살고 싶어도 막 전쟁이 터지고 이러는데 어떻게 무난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주인공 선자가 어떻게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너무나 강렬한 책인데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빠친코라는 책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첫 문장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우리를 망쳤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하고 시대는 계속되고 한계를 분명히 직시하고 내게 주어진 한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읽으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빨리 막 읽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흡인력이 있는 책이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민진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몸이 너무 나빠져서 글을 쓰면서 이 책을 썼다고 해요. 실제로 이 소설을 쓰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해요. 제작비를 근데 투자할 정도로 이 작품은 세계인의 마음속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겠죠.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민진 작가가 이 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까. 제1교포의 처절한 삶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책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4월인데 4월에는 지금 절판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책들이 보통은 5년을 계약을 하거든요. 저작권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5년 동안은 책을 내겠습니다. 근데 5년 후에 이 책을 절판하지 않고 낼지 말지 다시 결정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2017년에 나왔던 책이기 때문에 5년이 됐어요. 올해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계약하는 상황에서 뭔가 약간 출판사랑 작가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다른 출판사에서 책이 아마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은 조금 절판이 돼 있는데 아마 곧 다시 다른 출판사에서든 아니면 같은 출판사에서든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이 다시 나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